자, 오늘부터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하는데 지금 준 공책은 뭐냐면은 너네들 하도 개념을 정리를 해줘도 정리를 안 해줬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래서 개념 정리하라고 노트를 따로 하나 그냥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선생님이 왼쪽에다가 정리해주던 개념 있지? 그냥 그대로 옮겨서 써놔. 그대로 옮겨서 써놓고 뭔가 문제를 풀 때 안 풀리는 것들은 이걸 보면서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공책에다가 모아두라는 의미에서 쓰는 거고, 만약에 필요하다 싶으면은 있지, 뭐 예제 문제 한두 개 정도는 풀이하는 것까지 싹 넣어버리면은 너네들이 좀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 그런 의미에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지, 지금 책 하나만 만들었거든. 그래서 주말 수업은 복습만 할 거야. 복습만 하고 너네들이 이제 한 주 동안 배웠던 거에 숙제로 나가는 그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주말에 해결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주말에 시험 기간처럼 일찍 나가서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냥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은 시간을 지켜서 오는 게 좋기는 해. 아무래도. 왜냐면 그래야 뭐 공통적으로 풀어주는 거 있을 때 한 번에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다른 과목이랑 겹칠 때는 뭐 3시에 온다던가 아예 그냥 3시, 5시에 오든가, 둘 다 시간을 못 맞추면 그냥 어쩔 수 없고 아무렇게나 오고, 그때는 내가 최대한 개별적으로 봐줄 수 있는 거 봐줄 테니까. 알겠지? 일단 그렇게 일단 하면서 또 차차 또 얘기를 해줄게. 일단 문제를 좀 보자. 자, 오늘은 고차 방정식 얘기를 할 건데, 자, 고차 방정식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인수분해, 무조건. 왜냐면 고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얘기가 나오면 얘가 인수분해가 될 거란 얘기야. 최소 2차까지는 인수분해가 돼. 이거는 수학자들이 다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은, 적어도 개수가 실수인 형태로는 2차까지는 만들 수 있다가 정리가 되어 있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 우리한테는 조금 더 강력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개수가 정수인 형태로 2차까지는 만들 수 있게끔 문제를 줄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3차식이 있어. 3차식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1차식 곱하기 2차식의 형태까지는 된다는 얘기고, 1차식이 있다란 얘기는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 어떤 정수인 근하나는 찾을 수 있게끔 문제를 줄 거야. 그게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요건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얘를 찾는 게 제일 먼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만약에 4차식이 있으면 최소한 2차식 곱하기 2차식의 형태는 쓸 수 있는데, 보통 2차, 2차로 나오는 경우는 보기차식, 그래서 합차 공식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제 좀 운 좋게 1차식 2개에다가 2차식이 하나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이런 거는 조립제법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아.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조립제법이야. 조립제법. 일 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잠깐 보면, 자, 이건 지워도 되지, 여기는. 아닌가? 써야 돼요? 개념 정리하는 것도 너희들 좀 써놓으라 그랬잖아. 한쪽에다가 모아놓으라고. 요거는 보기차식. 키워드는 이런 애들이다. 요거는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거지, 사실.
이건 지워도 되겠니? 그래. 자, 지울게. 왜냐면 문제를 풀어야 돼서. 1번 문제 한번 봐봐. 1번에 보면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는 0이다 라고 하는 애가 두근 1, 2를 갖는데, 자, 보통 근이 나오면, 근이라고 주어지면 이건 무슨 뜻이야? 근.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래서 너희들 대부분 이렇게 할 거라고. 1을 대입해서 1 더하기 a 더하기 2 더하기 b가 얼마가 돼? 0이 돼. 2를 대입해서 8 더하기 4a 더하기 4 더하기 b가 0이 돼. 그래서 이걸 연립을 하겠지. 자, 너네들은 보통 이렇게 풀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풀고 있다는 얘기는, 밑에다 쓴다는 얘기는 뭔 얘기겠어? 쓸모없다. 아니야. 쓸모없는 건 아니야. 이 방법도 나쁜 건 아니야. 훨씬 더 편리한 게 있어. 인수분해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 써놨어 내가? 조립제법. 1이 근이래. 아, 여기 조립제법에 1을 쓰면은 나머지가 0이겠구나. 2가 근이야. x-2라는 인수가 있을 거야. 2를 쓰면은 0이 될 거야. 1, a, 2, b. 1. 요거 0이야. 근데 x-2도 인수야. 그럼 얘가 0이 돼야 돼. a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3이야.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0이야. 자, 얘가 a가 마이너스 3이면 요거 얼마가 되니? 그러면 남는 식이 뭐야? x가 남는다는 얘기지.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돼? 0이 나머지 한 근이 돼. 괜찮니? 요 녀석을 인수분해를 하면 x-1과 x-2를 인수로 갖게 되는데, x-1, x-2를 쓰고 나머지가 x가 될 거라고. 그럼 나머지 한 거는 그냥 0이 될 거다라는 거야. 괜찮니?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 두 허근의 제곱의 합을 구해라라고 했는데 4차식이야. 허근이 2개 있대. 그럼 실근이 몇 개 있다는 얘기겠어? 2개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그 2개는 찾아보자. 어떻게? 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됐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해볼 수 있어야 되겠다. 얼마를 쓰면 되겠니? 1. 일단 처음에 모르겠으면은 무조건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이건 그냥 시도해보는 거야. 또 뭘 쓰면 좋을 것 같아?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안 돼,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2. 그치. 마이너스 2 혹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한번 써볼 건데 안 되네, 마이너스 2가. 자, 마이너스 3. 되네.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x-1, x 플러스 2,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
알파, 베타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될 거야. 그럼 이 알파, 베타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지. 뭐 하면 돼? 그렇지. 2차의 근 얘기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은 3.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계속 쓰이는 거야, 이거는. 괜찮니? 일단 1, 2번 좀 필기를 해보고 그래. 자, 다음. 지워도 되지? 자, 풀이랑 이런 것들 그냥 똑같이 써봐, 한번. 일단 쓰다 보면은, 아, 왜 저 인간이 저렇게 썼구나라는 거 좀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똑같이 써서 따라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 자, 두 번째 뭐라고 써놨느냐?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써놨어. 상반 방정식이라고 혹시 기억나니? 자, 얘는 개수가 대칭인 형태. 그래서 어떻게 했었느냐? x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을 치환해서 계산했었어. 자, 3번에 보면은 있지? x의 4제곱 빼기 3x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은 0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뭐 굳이 하자면 할 수는 있는데 그냥 뭐 인수분해 할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지금 대칭으로 돼 있으니까 x제곱으로 나눠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묶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했었잖아.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빼기 3배의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4. 근데 이 부분이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이렇게 계산했었거든. 얘를 t라고 치환하면 t제곱 빼기 3t 더하기 2. 그래서 t-1, t-2로 치환이 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다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x제곱으로 나눴던 거니까 다시 x제곱을 곱해주는데 그 x제곱을 하나씩 그냥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괜찮니? 괜찮니? 그러니까 얘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완전 제곱식이지. 이건 실근이지.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두근이 알파 베타겠구나.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 저 위시에서 여기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 때 x제곱분의 1을 곱했어. 그래서 다시 x제곱을 곱해준 거야. 그러면 x 세제곱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제곱을 덩어리가 두 개 있잖아. 한 개씩 하나씩 곱해준 거야. 분모를 없애고 싶은 거거든, 사실은. 괜찮아? sorry. 자, 그럼 얘는 여기 이런 거 곱했던 거 기억나니? 네. 세제곱식.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베타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야. 두근의 합은 1이 되고 두근의 곱도 1이 돼. 자, 알파의 2023제곱, 베타의 2023제곱인데 세제곱에 몇 제곱이 되느냐? 674제곱 곱하기 알파 제곱이 남아. 이건 곱셈공식, 지수법칙 기억나니? 2023이 3으로 나누면 몫이 674고 나머지가 2가 돼. 1인가? 1이구나. 땡큐. 1이다, 1. 1이 남아, 1.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을 짝수번 거듭제곱 해봐야 1이잖아. 1. 마찬가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만 남아서 답은 1이 돼. 어차피 내가 풀어줄 문제라서 약간 응용이 되어 있는 걸로 갖고 왔거든, 이거는. 괜찮니?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가 x 더하기 1을 곱하면 x 세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잖아. 요거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럼 알파 세제곱 더하기 1이 0이니까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게 결국 오메가 얘기인 거지. 괜찮니? 그래, 쉽지 않다 이거. 그치?
됐니? 자, 일단 좀 필기하시고. 자, 또 보자. 이제 다음 중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놨어. 자,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판별식으로 볼 수 없는 게 이제 3차 이상이란 말이야. 고차식이기 때문에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인수가 거듭제곱볼로 나타낸다. 요런 얘기가 돼. 인수분해 일단 하나 해놓고 그 인수분해 한 게 다른 거랑 또 같은 근을 갖고 있다. 혹은 2차 방정식 부분이 중근을 갖는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두 가지로. 역시 문제에서 좀 보는 게 아마 좀 나을 거야. 고차 방정식은 정말로 이게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기 때문에 자, x제곱 더하기 4-x제곱 빼기 3ax 빼기 a제곱은 0. 잠깐만. 자, 이렇게 되면은 있지. 이 생각을 좀 해보자. 일단 지금 a에 대해서 차수가 어때? a에 대한 차수가 어때? 얘 몇 차? 2차. 얘네들은 1차지.
차수가 다르지. 꼭 요걸 기억해야 돼. 내가 x에 대한 고차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x가 아닌 다른 문자가 나왔어. 근데 얘가 차수가 같으면 그 문자를 없애기 위한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 대부분 걔가 근이 될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차수가 다르지. 그럼 얘가 차수가 다르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뭘 대입하면은 이 A를 없앨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거야. 대부분은 A 자체가 해가 돼. A 자체가. 한번 보여줄게. 1, 4-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A 제곱. 그래서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하면 4A, A 제곱 나누어 떨어지지. 이거는 너네들한테 주는 문제들의 특징이야. 어지간하면 X가 아닌 문자가 계수에 나와 있어? 그러면은 그 문자 자체 아니면 마이너스를 붙인 거 요런 애들이 근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거기에 숫자를 좀 곱하는 정도로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인수분해 되기를 x-a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는 0이다라고 나와. 맞니? 자, 얘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 중근이 나온다. 아, 얘가 a를 근으로 갖거나 무조건 이쪽 식이 이제 주가 되는 건데 x는 a가 중근이 된다. a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된다. 요거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네, a는 이미 근이야. 이미 근이야. 그러니까 이 2차식이 a를 근으로 갖는다면 a가 중근인 거야. 괜찮니? 그래서 a를 대입해 보면 a제곱 더하기 5a가 0. a 얼마 나오니? 그렇지. 두 개가 나와. 혹은 자, 얘가 중근을 갖는다. 2차식이 중근을 갖는다. 반별식이 0이다. 그래서 A 값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괜찮니? 비슷하게 뒤에 넘어가 보면 5번, 6번, 7번 세 문제는 너네들이 지금 해볼 만할 것 같아. 세 개 일단 지금 해봐.
다 틀렸어. 틀렸어요? 어. 응. 식을 그냥 써봐 한번. 이렇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한번 써봐. 여기도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잖아. 여기까지만 돼요. 오. 그러면 A를 넣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잘 봐야지. 지금은 A가 중근이 아니야. 여기까지는 인수분해가 되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FA가 0이라는 거 하고 F-1이 0이라는 거 하고 F5가 0이라는 거야. A가 근인 건 당연한 사실이니까 A 플러스 3이 근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A 플러스 3이 얼마가 될 수 있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때 a는 마이너스 4. a 플러스 3이 얼마가 될 수 있어? 5가 될 수 있어. 그럼 a는 2. 그래서 a 값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돼. 야, 우리 이거 당장 지난 시험 때도 했던 얘기잖아. 뭘 대입했을 때 내가 원하는 값이 나와. 그게 근이야. 그게 근이야. 차수가 커지든 개수가 많아지든 아니 좀 복잡해지든 무조건 그냥 쓸 수 있는 거라고. 괜찮니? 자, 지금 한 거 괜찮니? 정욱이? 우준? 오늘도 이게 됐어? 무슨 말인지? 자, 얘 좀 지울게, 이제. 자, 이 녀석의 두 근이 이 녀석이 근이 된대. 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수가 있다란 얘기겠지. 만약에 얘가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얘는 x-알파, x-베타, x-감마 정도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왜? 이 근은 전부 다 얘 근이 되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그럼 뭘 생각하면 되느냐? 똑같은 애가 여기 앞에 있네? 아니, 이 3차식이 이 2차식의 배수란 얘기야. 이걸 곱하면 돼. 다른 말로 하면 이 3차식은 2차식으로 뭐 하면?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없다. 괜찮니? 근이라고 얘기해서 무조건 대입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지. 나누면 돼. 나누면 돼. 자, 얘네들이 둘 다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럼 A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돼. B는 얼마가 돼? 1이 돼. A, B를 더해라. 마이너스 1이구나.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이해하는 거.
7번은 그럼 한 번만 해봐봐라. 치유. 다 됐니? 7번의 답은 2번이거든? 마이너스 9? 돼? 돼? 여기 지금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용하면은 A는 2,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걸로 나눠버리면은 나머지가 0이 된다. 이러면 CD가 다 나올 거야. 이건 넘겨도 되겠니 그러면? 오케이. 자, 8번이 있는데 지금 결국 하고 있는 게 활용 문제들이거든 지금. 활용 문제인데 요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거는 하나 좀 기억해 두고 가자. 근거지수의 관계가 3차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되어 있으면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씩 곱해서 더해주면 a분의 c 세 개를 다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 이거는 심지어 4차, 5차, 6차, n차까지 다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었어. 요건 좀 기억을 해줘야 돼. 괜찮니? 이게 10번 문제를 풀 때 필요하거든.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한 거고. 9번, 10번 두 개를 좀 보자. 8번은 아까 여기 몇 번이야, 저거? 3번 문제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8번은? 또 오메가, 아니다, 그냥 할게. 요거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그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에 x-1을 앞에 또 곱하면 3차식 만드는 거지. 3차식. x세제곱 빼기 1이 0이 돼. 그러면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인 거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인 거야. 오메가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돼. 그래서 여기 처음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그냥 마이너스 1인 거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의 제곱 빼기 2가 되거든. 1 빼기 2.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1이 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분의 1은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2가 돼. 괜찮니? 그래서 요렇게 3개 더하면 0이거든. 4제곱은 세제곱이 1이니까 처음 거랑 똑같고 5제곱은 세제곱이 1이니까 두 번째랑 똑같고 6제곱은 세 번째랑 똑같고 3개가 반복이 될 거다라는 얘기야. 3개가 반복이 돼. 괜찮니? 몇 개 더하래? 30개 더하래. 3개씩 3개씩 똑같아. 3개 더하면 얼마? 30개 더하면 그래봐야 0이겠네. 덩어리가 몇 개가 되는 거야? 30개로 나누면 30개씩이니까 10개가 돼. 이게 가끔 가다가 다른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몇 개의 덩어리가 나온다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줘야 돼. 그리고 앞으로 있지 녹화하는 분량을 많이 줄일 거야. 2시간 풀로 녹화 안 하고 1시간 조금 더 되게 아마 녹화하고 끝낼 거거든. 지금 우리 55분 정도 됐는데 2문제만 딱 더 하고 녹화는 끝낼 거야.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은 뭐 할 거냐면 내가 일찍 오지 말라고 톡방에서 올려놨었잖아. 그냥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 지금 했던 문제들이랑 좀 비슷한 것들, 그런 걸로 오늘 배운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험을 하나 볼 거야. 그래서 시험지하고 보통 선생님이 한 10번 정도까지 수업을 할 거거든. 거기까지가 해결이 다 되면은 그냥 뒤에 있는 거 숙제 풀다가 이제 질문할 거 하고 그렇게 가면은 돼. 그리고 앞으로는 답안지 안 주고 선생님이 다 채점을 해줄 거거든. 채점을 해주고 나면은 이제 주말에 틀렸던 것들은 웬만하면 개별로 알려주고 뭐 이렇게 여러 명 물어보는 것도 내가 채점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만 칠판에서 해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두 개만 딱 더 하고서 잠깐 쉬자. fx가 x 세제곱 빼기 6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7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f알파, f베타, f감마가 전부 다 마이너스 3이래. 이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의 합을 구해라. 혹시 이거 기억나니? 우리 2차에서 몇 번 봤었던 거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라? 얘를 넘겨라. f알파 더하기 3, f베타 더하기 3, f감마 더하기 3은 죄다 0이다. 따라서 fx 더하기 3은 0이다 라는 방정식이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는다. 우주야, 조금만 힘내자. 그럼 여기에다가 3 그냥 더해버리면 x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0은 0. 요 녀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될 것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제곱의 합인데 쟤를 인수분해해서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할 게 아니라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이런 거 기억나니? 자,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의 합, 두 개씩 곱한 것의 합. 얘네들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더라. 더한 게 얼마야, 그러면? 6이야.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3이야. 뭐 필요하진 않지만 세 개 다 곱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0이 돼. 36 빼기 6. 그래서 30이 답이 되더라. 그래서 혹시 시험 끝나고 이제 곱셈 공식 잊어버려도 되겠지 하고 버리면 안 된다. 계속 나온다. 선생님이 줬던 프린트는 아직 가지고 있지? 혹시라도 잊어버린 사람. 다시 줄 테니까 이건 제발 보면서 외워. 계속 외워야 돼. 진짜 외워야 돼.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 건널비가 88, 부피가 48인데 가로, 세로 높이를 ABC라고 하자. 이 ABC를 근으로 하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을 구해라.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이래. A가 몇 개? 4개. B 4개, C 4개. 그치. 그러니까 세근의 합은 12가 될 거고 건널비가 88인데
AB를 곱한 직사각형을 넓이로 갖는 애가 두 개 있고 BC를 갖는 게 두 개가 있고 CA를 갖는 게 역시 두 개가 있어. CA 여기하고 뒤에하고 네. 요게 88이야. 따라서 두 개씩 곱해주면 44가 돼. 부피 ABC를 곱한 애가 48이래. 그러면 이 ABC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은 근각계수를 거꾸로 쓰는 거지. 네. X세제곱 마이너스 12 X제곱 플러스 44X 마이너스 48 에서 끝내면은 감점이다. 방정식이니까 얘까지 꼭 붙어야 된다. 괜찮니?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할 거고 잠깐 쉬었다가 시험지 하나 줄 테니까 그거 해결하고 시간 남는 대로 나머지 뒤에 있는 문제들 좀 숙제로 풀다가 가자. 7번에다가 2번이거든? 제가 좀 끄고 올게.